안녕하세요, 요셉입니다. 오늘은 지적인 대화 습관 4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람이 왠지 품격 있는 분위기, 그런 사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살아온 환경, 뭐 자기 생각들이,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그런 이제 아우라를 각자 만들어내는 거겠죠? 시간이 걸리는데요. 그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말하는 습관이에요. 그러니까 말 공부를 저도 이제 시작한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이 말 습관이 어려워요. 안 고쳐지는 거죠. 대단히 신경 써도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닌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걸립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, 이제 그 자기 말로 어떤 지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어떤 말 습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. 우리가 이걸 스스로 훈련하면 상대한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이미지, 지적인 이미지, 그걸로 이제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, 긍정문이에요. 그렇지, 긍정문이지.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. 다들 알고 있죠. 근데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누구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뿐이에요. 내 입에서 긍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. 말마다 이제 긍정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말머리를 긍정문으로 시작하고 부정문은 웬만하면 이제 쓰지 않는다. 이제 이걸 자꾸 의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 습관이 붙으니까.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누구한테 말하면서 만약에 김대리라고 그러면 김대리 내가 이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. 이거 바로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정말 김대리 요새 너무 일을 잘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?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지.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. 김대리한테. 김대리 이제 시작하면서 말머리를 김대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. 이미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? 기분이 나빠졌어요. 이건 굉장히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습관입니다. 이미 상대를 불쾌하게 하고 시작하잖아요. 또 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또 내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어제 너무 어이없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. 이런 식의 모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습관 조심하셔야 돼요.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금요일날 미팅 시간이 안 된대요. 이제 거래처랑 만나야 되는데 우리 부장이 금요일 미팅 시간이 안 된대요. 그러면 물어보는 방법으로 보시자고요. 금요일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면 혹은 금요일 시간이 불가능하시면 다음 주로 할까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부장님 다른 시간이 좋으시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세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. 그죠? 앞에 거나 뒤에 거나. 그런데 앞에 거는 부정문. 금요일 시간이 어려우시면 안 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정문. 그리고 다른 시간이 좋으시면 그럼 부장님 이렇게 하는 거는 긍정문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센스라고 할 수가 있죠. 허락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부장님 워크숍 장소를 아예 시내에서 하면 어떨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부장님 그 워크숍 장소 시내에서 하면 안 돼요? 안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. 이 습관이라는 거죠. 이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. 긍정문으로 상대에게 자꾸 긍정문을 써버릇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격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. 한 끗 차이입니다.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. 자, 두 번째. 지적인 습관, 지적인 이미지, 듣는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. 긍정문을 내가 말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듣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듣는 거 어려워하죠. 말하는 것보다 익숙하지가 않아요. 특히 이제 나이 들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못해요.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다는 어떻게 해야 잘 듣겠느냐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. 그냥 잘 듣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집중해야죠. 말하는 사람한테. 그 바디랭귀지의 문제인데요.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몸을 그 사람한테로 이렇게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몸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.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본다든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이 긍정적인 리액션 이거 중요하죠. 제가 이제 강의를 가도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.
그분들이 일부러 저한테 무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. 무의식적으로.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. 그냥 듣는 습관이 제대로 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. 팔짱을 끼고 앉아 있거나 막 누가 얘기하는데 막 고개 이렇게 막 절레절레 흔드는 거. 사실 많아요, 이런 사람들.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거를 갖다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러면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. 게스트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진행자를 보시면 돼요. 진행자는 내가 진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게스트 진행자들이 어떻게 해요? 게스트에 초집중하잖아요, 그죠? 리액션하고 내가 만약에 진행자 MC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게스트인데 내가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굉장히 듣는 습관은 좋게끔 몸에 그렇게 내가 상상하고 하면 좋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. 또 다른 방법.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우리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내가 정중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 사람 얘기를 집중해서 듣겠냐고요. 사장 말을 건성건성 듣는 사람은 없잖아요, 그죠? 그 방법을 써보시고요. 자, 세 번째, 나쁜 습관 버리는 거예요. 누구한테나 이제 나쁜 습관이 있어요. 좋은 습관 들이는 것보다 대화법에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털어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지?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빨리 말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느려 터지게 얘기를 하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이게 진짜인데 뭐 정말 뭐 대박 이런 말이 막 추임새처럼 너무 자주 쓰는 경우.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죠. 그리고 말하기 전에 뭐 이거를 계속 집어넣는 분 계시잖아요. 그 라디오 DJ도 그러더라고요. 라디오 DJ도 아를 계속 하는데 왜 DJ인데 아를 계속하지?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. 다 습관이에요.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쁜 습관이죠. 이 사람 말이 지금 끝나고 나서 한 템포 쉬었다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. 남의 말 중간에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끊고 들어가는 거 최악의 나쁜 습관이죠. 그래서 나한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 중에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 고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. 네 번째, 진정성이에요. 사실 지적인 느낌을 주는 하이라이트죠. 진정성이. 나의 진정성을 말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안한 일을 했으면 즉시 미안하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냥 몰라라 뭐 하지 않는 거죠. 요즘 우리 사회 많이 겪고 있잖아요. 정치, 경제, 스포츠, 연예계 전부 즉시 정확하게 사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답답해요.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계속 뭉개고 있다가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루로 막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?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변명하고 탓하고 뭐 이러는 경우. 진정성이 정말 없어 보이죠, 이러면. 그러니까 누가 어떤 문제, 조직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변명하거나 탓하는 어떤 그런 건 난 안 한다라는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진정성을 가장 손쉽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회사에서 후배한테 문제가 생겼어요. 그러면 김대리가 이제 사고, 이제 우리 팀에, 난 팀장이고 이제 김대리가 사고 쳤다고 막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. 김대리가 요즘 아슬아슬 하더니 기어코 사고를 쳤네요. 제가 어떻게 한번 수습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팀장, 이런 리더를 김대리가 과연 신뢰할까요? 함께 팀장이 컨펌 안 한 일로 사고 친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움직였는데 자기만 싹 빠져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. 회사에 이제 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은 모든 회사에 미꾸라지들이 있잖아요.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들 항상 존재하는 이유예요. 자기 후배 뭐 잘못하는 거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진정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죠. 후배 문제에 있어서도 그 후배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일단 내 직장 상사한테 가서 보고할 때는 제 책임입니다 라는 걸 시인하세요. 그게 회사에서의 어떤 진정성의 출발입니다. 모든 리더들의.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안다면 일단 문제는 해결하라고 터지는 건데
해결하면 되죠, 뭐. 그런데 그건 나의 이미지를 어쨌든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겠죠. 직장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